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갈색 다람쥐예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황금새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자, 이제 침대에 올라가 따뜻한 이불을 폭 덮고 눈을 살짝 감은 뒤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어깨에 들어간 힘을 툭 풀고 두 손도 편안하게 내려놓아요. 준비됐나요?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옛날에 한 임금이 자신의 궁전 뒤쪽에 산책하고 놀 수 있도록 꽃과 나무를 심어 정원을 만들게 하였다. 그 정원에는 황금빛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서가가 거의 익어갈 즈음 임금은 사람을 시켜 열매의 개수를 세게 했는데 이튿날 아침이면 늘 한 개가 없어져 있었다. 그 일을 알게 된 임금은 밤마다 그 나무를 지키라고 명했다. 임금에게는 새 왕자가 있었다. 맏아들이 첫날 밤을 지키게 되었다. 한밤이 되자 왕자는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에도 사과가 한 개 모자랐다. 둘째 왕자가 다음 밤을 지켰지만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시계가 12시를 칠 무렵 둘째 왕자는 깜빡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에도 사과가 한 개 없어졌다. 셋째 왕자의 차례가 오자 막내는 가겠다고 했지만 임금은 두 형만 못할 것이라 믿지 않았다. 그러나 끝내 임금은 막내에게도 그 나무를 지키게 허락했다. 막내 왕자는 나무 밑에 바로 누워 깨어 있으려 애썼다. 시계가 12번 울리자 공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달빛에 비친 막내의 눈에 황금빛 깃털을 가진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나무에 앉아 사과 하나를 쪼는 모습이 보였다. 막내는 활을 들어 쏘았다. 화살은 새의 날개에서 깃 한 올을 떨어뜨렸다. 막내는 그 깃털을 주워 간직했다. 다음 날 아침 막내는 임금께 깃을 올리고 자신이 본 것을 아뢰었다. 임금은 신하들을 불러 의논했다. 신하들은 그 황금깃 한 올이 왕국 하나보다 더 귀하다고 아뢰었다. 임금이 말했다. 그 깃이 그렇게 귀하다면 나는 깃 한 올만이 아니라 아예 그 새를 가지고 싶다. 맏아들은 자신이 가장 총명하고 재주 있다고 여기고는 그 새를 찾으러 길을 떠났다. 얼마 가지 않아 숲 가장자리에서 여우 한 마리를 보았다. 그는 총을 들어 여우를 겨누었다. 여우가 말했다. 나를 쏘지 말게. 내가 한 가지 충고를 해주지. 그대는 지금 황금새가 있는 길을 제대로 하고 있어. 오늘 밤이면 한 마을에 닿을 텐데 거기에는 서로 마주보고 선 두 여관이 있을 걸세. 한 여관은 불이 환하고 들고 나는 이가 들끓을 걸세. 그곳에 들어가지 말고 겉보기에는 시들시들해 보이는 맞은편 여관으로 가게. 맏아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정난이나 치는 짐승이 어떻게 성심껏 충고를 하겠는가. 그는 방아쇠를 연겼지만 빗맞았다. 여우는 꼬리를 말아 숲속으로 달아났다. 왕자는 길을 재촉해 밤이 내릴 즈음 마을에 이르렀다. 두 여관이 마주보고 서 있었다. 한쪽은 노래와 춤으로 떠들썩했고 다른 쪽은 초라해 보였다. 왕자는 생각했다. 좋은 여관을 두고 그 초라한 곳으로 들어간다면 나는 참으로 바보지. 그래서 그는 흥청거리는 여관으로 들어가 실컷 먹고 마시며 놀다가 황금새를 찾으려던 일과 아버지의 당부를 깡그리 잊고 말았다. 세월이 흘러도 맏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둘째 아들이 황금새를 찾으러 길을 떠났다. 그도 형처럼 여우를 만났고 여우는 선의로 충고했지만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두 여관이 마주선 곳에 이르렀다. 그곳의 창가에 서 있던 맏아들이 소란스러운 여관에서 동생을 보더니 손짓해 불렀다. 둘째도 그 여관으로 들어가 실컷 먹고 마시며 놀다가 황금새를 찾으려던 일과 아버지의 당부를 깡그리 잊고 말았다. 또다시 시간이 흐르자 막내 왕자가 나서겠다고 했지만 임금은 허락하지 않았다. 임금이 말했다. 헛수고다. 내가 어찌 두 형과 견줄 수 있겠느냐.
황금새를 찾을 가망이 없다. 어려움이 닥치면 어찌 대처할 줄도 모르느니라. 너는 그 일을 해낼 만큼 재주가 없느니라. 막내는 끈질기게 조르고 조르며 임금을 괴롭혔다. 마침내 임금은 허락했다. 막내는 숲 가장자리에서 여우를 만났고 여우는 살려달라고 하며 좋은 충고를 해주겠다고 했다. 막내는 마음씨가 착했다. 그는 말했다. 사랑하는 여우야, 안심해라. 나는 너를 해치지 않을 게다. 여우가 말했다. 그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걸세. 내 꼬리에 올라타게. 그러면 빨리 갈 수 있네. 막내가 꼬리에 올라타자 여우는 가시덤불과 바위덩이를 훌쩍훌쩍 뛰어넘고 바람은 여우의 털을 곤두세웠다. 둘이 어느 마을에 이르자 막내는 내려섰다. 여우의 충고대라 막내는 초라한 여관으로 들어가 밤새 평안히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막내가 들로 나가자 여우가 나타나 말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겠네. 곧장 가다 보면 병사들이 깊이 잠들어 코를 골고 있을 성에 닿을 거야.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성 안으로 곧장 들어가게. 여러 방을 지나면 새장이 걸린 방에 닿을 거야. 그 새장 안에 황금새가 있네. 그 옆에는 아주 멋지게 장식된 황금 새장이 있는데 비어 있어. 꼭 기억하게. 나무 새장에 든 황금새를 그 황금 새장으로 옮기지 말게. 그렇게 하면 위험을 당할 거야. 그 뒤로 막내가 여우의 꼬리에 오르자 여우는 가시덤불과 바위또니를 훌쩍훌쩍 뛰어넘고 바람은 여우의 털을 곤두세웠다. 둘이 성에 이르자 모든 것이 여우의 말대로였다. 막내는 황금새가 든 나무 새장이 있는 방에 갔는데 그 옆에는 황금 새장이 있었다. 방 안에는 황금 사과가 곳곳에 있었다. 막내는 생각했다. 저 아름다운 새를 이런 볼품없는 새장에 그대로 두다니 말이 안 돼. 그는 새장문을 열고 새를 꺼내 황금 새장에 넣었다. 그 순간 황금새가 요란하게 울어댔다. 병사들이 깨어나 달려와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다음 날 아침 막내는 재판정으로 끌려갔다. 막내는 자초지종을 모두 시인의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나라 임금은 조건을 내걸었다. 바람보다 빠르게 달리는 황금말을 데려오면 목숨을 살려주고 황금새를 상으로 주겠다고 했다. 막내는 어디서 황금말을 찾으려 싶어 한숨을 쉬며 길을 떠났다. 바로 그때 길가에 앉아있던 여우 친구를 다시 만났다. 여우가 말했다. 보게, 내 말을 듣지 않으니 이 지경이 되었지. 용기를 내게. 황금말을 찾도록 도와주겠네. 곧장 가다 보면 성이 하나 있을 거야. 그 성의 마구간에 황금말이 있네. 마뷰들은 마구간 문 앞에서 잠을 들어 코를 골고 있을 거야. 조용히 황금말을 끌고 나오면 되는데 한 가지를 명심하게. 나무와 가죽으로 만든 낡은 안정만 얹으면 되네. 곁에 걸리는 황금 안정을 얹으면 위험해질 거야. 여우의 꼬리가 펼쳐지자 막내가 올라탔다. 여우는 가시덤불과 바위덩이를 훌쩍훌쩍 뛰어넘고 바람은 여우의 털을 곤두세웠다. 두 사람이 그곳에 이르자 모든 것이 여우의 말대로였다. 막내는 황금말이 있는 마구간에 들어가 낡은 안정을 얹으려다가 생각했다. 황금말에 초라한 안정을 얹으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 막내가 황금 안정을 얹자 말이 크게 힝힝 울어댔다. 마뷰들이 잠에서 깨어나 달려와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다음 날 아침 막내는 재판정으로 끌려갔다. 막내는 자초지종을 모두 시인의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나라 임금은 조건을 달았다. 황금 궁전에 가장 아름다운 공주를 데려오면 목숨을 살려주고 황금말을 주겠다고 했다. 막내는 건심에 잠겨 길을 떠났다. 다행히도 충실한 여우 친구를 다시 만났다. 여우가 말했다. 보게, 원래는 좀 어려움을 겪게 두려 했는데 정역타자벼한다. 마음이 아파서 깨어나면 돕겠다. 이 길로 곧장 가면 황금 궁전에 닿을 거야. 해질 무렵이면 도착할 거야. 밤이 깊어 고요해지면 공주가 욕창으로 녹역하러 올 거야. 공주가 욕창에 들어서면 다가가 입맞춤을 하게. 그러면 공주는 자네 따라 나설 거야. 공주를 데려와도 되지만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게 하지 말게. 그러면 위험해질 거야. 여우의 꼬리가 길게 펼쳐지자 막내가 올라탔다. 여우는 숲을 가르고 산을 넘어 바람은 여우의 털을 곤두세웠다. 막내가 황금궁전에 이르자 모든 것이 여우의 말대로였다. 그는 자정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
궁전이 잠들자 아름다운 공주가 욕창으로 들어왔다. 막내가 다가가 공주를 안고 입맞추었다. 공주는 기꺼이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떠나기 전에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처음에는 막내가 거절했지만 공주는 울며 애원하고 무릎을 꿇어 빌었다. 마침내 막내는 허락했다. 공주가 임금과 왕비의 잠자리에 다가서자 온 궁전이 깨어났다. 막내는 붙잡혀 감옥에 갇혔다. 다음 날 아침 임금이 막내에게 말했다.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되나? 8날 안에 내 창문에서 시야를 가리는 저 산을 옮길 수 있다면 내 딸을 너에게 시집 보내 상으로 삼겠다. 막내는 곧장 일을 시작해 파고 퍼냈다. 그러나 열애가 지나도록 겨우 조금밖에 하지 못했다. 막내는 낙담했고 희망을 잃었다. 7째 날 저녁 여우가 찾아와 말했다. 내가 해놓은 건 얼마 안 된다. 이제 내가 대신할 테니 자네는 가서 쉬게.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보다 산이 사라져 있었다. 막내는 매우 기뻐 서둘러 임금께 일을 마쳤으니 약속대로 공주를 주시라고 아뢰었다. 막내와 공주는 함께 길을 떠났다. 멀지 않아 충실한 여우도 장만치었다. 여우가 말했다. 자네가 바란 것을 얻었지만 황금 많은 공주의 몫이야. 막내가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여우가 말했다. 그 점을 분명히 알려주지. 자네를 황금 궁전으로 보낸 그 임금에게 이제 황금새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반짝이는 겉모습에 속지 말고 좋은 조언에 귀 기울이며 어려움 앞에서도 끈기와 겸손을 잃지 말라고 알려줘요. 또 친절과 감사는 행복을 데려오지만 질투와 욕심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도요. 이제 포근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눈을 꼭 감고 용기와 친절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꿈나라로 이끌게 하세요. 잘 자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친구들.